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을 운영하는 양정훈 코치입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신혜정입니다. 네, 신혜정 작가님. 오늘 오다 보니까 벌써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벚꽃이 다 없어지고 이파리가 나더라고요. 네. 조금씩 뛰어다니는데, 옷이 좀 덥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조금만 있으면 반팔 입으신 분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데 들어가서 글을 쓰는 재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글을 쓰는 재미,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비전 설정 관련해서 보물지도 관련해서 하셨던 분들, 그리고 책과 집 읽으셨던 분들의 소감이나 느낀 점을 간단히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작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가 정신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해드렸던 내용을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일부분이 이제 황홀한 글강목이라는 조정래 그 작가님의 책을 갖다가 기반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좀 원칙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거란 게 아주 우리가 말하는 정도의 길. 정도의 길. 네. 그런 거죠. 정도의 길을 걷고 계시나요? 사실은 그 정도,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자기 스스로를 좀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리 이실직고 하자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조정래 작가님처럼 해야지 대작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 난 평범하게 살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네. 이미 삶이 평범하지 않으세요, 네.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원칙의 세계를 하고, 네. 그 정도의 길이라면, 다음 주에는 그와 연관해서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 주가 더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변칙의 세계. 변칙의 세계. 변칙의 세계에서 작가의 작가의 탈을 쓰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필력을 이제 높이는 다른 방법 중에 저희가 꿈꾸는 만년필 미션 중에 필사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필사.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미션이죠. 네. 그래서 이 필사에 관련해서 조금 먼저 하신 분들, 작가님들의 그 노하우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미션과 관련한 책 소개,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마무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있었던 그 보물지도 비전 설정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실제 그 책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보물지도에 대한 책. 네, 이 책이 지난주 비전과 연결해서 모치츠키 도시다카라는 작가가 자신이 이제 꿈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하나 이제 코르크보드 판 같은 걸 구입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모습들을 이미 되었다라는 가정하에서 관련된 이미지들을 붙이면서 그리고 이제 마인드 매핑식으로 가지치기로 엮어서 만드는 과정이었죠. 네. 실제 해보셨다는 거를 지난주에 방송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이뤄서 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저도 가장 크게 하는 건 제 책을 쓴 거고, 제가 원하는 분야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살았던 거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네. 그거는 저도 아직 가는 과정인데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막연한 개념보다는 좀 재무설계와 관련된 좀 그런 더 실천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삶에 있어서 누구를 닮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내가 주변에 어떤 관계가 되겠다라든지, 그리고 내 개인적인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이뤘었습니다. 저도 닮고 싶은 분이 2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지 않나. 그분들의 여유로운 모습을요, 가장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꿈꾸는 만년필에 오기 작가님들은 어떤 보물지도를 올리셨나요? 제가 보니까 각자 자기가 이뤄가고 싶은 그 모습들을 갖다가 좀 형성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가의 꿈을 당연히 갖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책이나 펜이나 노트나 그런 걸 통해서 강연을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저닝이 많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 있으신 분들은 내 가족하고 또 이렇게 좀 소중한 생활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가족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가족 여행도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여행을 꿈꾸죠, 많이. 네,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캠핑카 타고 세계 일주. 아, 그러세요? 네. 멋지네요. 네, 근데 캠핑카 실제 타보신 분이 일주일만 타봐라 절대 안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캠핑카 타고 국내 일주로 바뀌었어요. 국내 일주만 해도 상당히 많이 경험이 또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다녀와서 또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본인 뭐 몸 건강한다든지 뭐 가족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뤄가고 싶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어떤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본다는 게 또 하나의 또 즐거움이라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책 읽으면서 집에 큰 돈이 들진 않는 거니까 한번 걸어놓고 자꾸 이렇게 시각화해서 본다는 게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이 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코치님은 처음에 되게 설레고 즐거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뭐 어떤 모임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왜 해? 하면서 별로 내켜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아하는 거,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만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이고 진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씩 떼게 되면서 이제 보물지도에 힘을 믿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게 되고 진짜 이루고 싶은 거를 붙이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왜 해라고 분명히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진짜 해보면 압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몰입하면서 얻게 되시는 것들이 그 이제 코칭 과정의 일종인 거죠.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경험하시는 것만큼. 그래서 보물지도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받고 조금 더 도움을 드리자면 한 2가지 정도는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내용들이나 이렇게 어떤 뭐 목적을 설정하고 그 날짜를 기입하고 되었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좀 시간이 없어서 이게 보면 좀 작품이 이거는 미션 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하셨구나라는 그 퀄리티가 좀 티가 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걸 많이 운영한 사람들은 저게 노력을 얼마나 들였는지가 좀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미션 마감이라는 그 기간은 이루어지면 혼자 한번 보시면서 야 이게 이 정도가 내가 만약에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로 만족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본인 인생을 지금 그리시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보고 좀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 나한테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예요. 상기시켜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신현 작가님 그 휴대폰 딱 열면 뭐 만약에 내 책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라는 질문이 이렇게 하나 떴었죠. 이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매번 내 휴대폰 열 때마다 자꾸 나를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팔찌에다가 어떤 내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소음 팔찌. 그렇죠. 그리고 뭐 누군 수첩을 갖고 다니면 수첩을 열었을 때 그 앞쪽에 프린팅 돼 있는 거를 붙여놓는다든지 우리가 보통 지갑을 열면 지갑에 뭐 여러 가지 신용카드나 뭐 이런 잡다구리 한 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보고자 하고 보여지는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시각화시키는 거. 자꾸 음성화시키는 거. 그렇죠. 네, 이런 작업들을 스스로 노력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몇 분 작가님은 하셨더라고요. 휴대폰 배경화면도 돼 있고. 네, 그렇죠. 네, 보면서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더 잘한 걸 보면서 좋은 거는 따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창작은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모방부터 시작하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말도 요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보물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미션에 있었던 것 중에 다른 거 하나가요. 100일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100일장 있었죠. 100일장은 어떤 건가요? 네. 꿈꾸는 마니페스토 100일장을 진행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주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마감 시간에 맞춰서 마치 기자처럼 송부를 하는 거죠. 작성을 하고. 그래서 그 주마다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나가요. 이번 주 주제는 어떤 거였나요? 이번 주 주제가 내 임종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내 삶의 마지막을 마감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누구와 함께 있겠는가? 어떤 것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어떤 촉각에 피부에 느낌이 있나?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작성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처음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드릴수록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주로 보통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아내보다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의 소설을 쓰신 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똑같이 또 다양한 자기 환경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상상하는 거라든지 예상하는 그런 미래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걸 봤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이번 주 안에 일어날 일이지만 다른 분들이 본인의 노력으로만 열심히 썼지만 일반적인 100일장은 사실은 똑같은 주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오직 심사위원만 보고 뭐 대상을 주고 우수상 주고 장려상 주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번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작가님들하고 함께하는 공간이니까 그 미션 속에서 올라간 주제들을 다른 분들이 보고 50대인 분, 가족이 있는 분, 뭐 가족이 뭐 혼자서 사시는 분, 그리고 내 연령대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또 간접 경험이 되죠. 저는 그 100일장을 보면서 딱 3가지 분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예. 어떻게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과거 정리형. 과거 정리형. 네,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과거를 정리하는 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분류는요. 지금부터 미래에 일어난 일을 정리하시는 분들. 그거를 희망하는 거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그 3번째 분류는요. 얘기하신 대로 소설을 쓰신 분들. 네.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의 개성도 잘 묻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정말 다른 분들 글 읽어보면 이분은 주로 뭐에 관점을 두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느낌으로 이런 걸 묘사하는구나. 이런 것까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죠. 참가자가 아닌 운영자로서의 즐거움이요. 그 개개인들의 특성을 보는 거. 참가했을 땐 그런 거 보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미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갑자기 여기서 슬쩍 들어왔죠, 디스가. 아니요. 근데 그 힘든 만큼의 성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방송을 들으셨거나 아직 미션에 참가 못 하셨던 분이 있다면 한번 내 인종의 순간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나갔었던 건 A4지 2장 분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1시간 반 정도 한번 써보시고 스스로 한번 또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작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가 정신 말은 많은데요. 이 출판사 이름도 있더라고요. 과연 작가 정신이란 어떤 걸까요? 이 한마디로 대답을 하기 어려워서 차라리 책을 추천하고 읽어드리는 게 낫다. 네. 책을 권해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정래 작가 선생님을 갖다가 저희가 대표로 꼽았고 그리고 이 제목이 자서전적 에세이라고 자전 에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황홀한 글과목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작가 정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작가 정신을 대표하는 작가님으로 조정래 작가님을 꼽으셨는데요. 그걸 꼽으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일단 가장 큰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두다면 항상 글쓰기를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신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스케일이나 어떤 걸작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 글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하소설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생명력이 긴 이유가 뭘까? 왜 작가가 글로 남기를 소망하는데 왜 어떤 글이 더 오래 남을까? 그래서 오래 남는 글들 이런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그런 작품을 쓰신 분들 중에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솔직하게 그 인터뷰 형식으로 답변 형식으로 써주신 분의 글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조정래 씨의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하시려던 이야기를요. 마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언어,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감동을 주느냐에 있어서 언어를 택했냐라고 하는데 미술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 뭐 미술이 선과 색의 싸움이라면 음악은 음율과의 싸움이고 하지만 문학은 어떻습니까? 언어의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어라는 건요. 당연히 민족적 생체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자기의 예술을 표현하는 거고 언어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말로.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뭐 역사나 뭐 그 나라의 토양, 뭐 문화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사실 그러니까 뭐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인종을 뛰어넘을 수 있고 국경을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공통적 보편적 어떤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나라의 민족과 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조정래 작가님 책으로 저희가 계속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통해서 그 남북전쟁,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 시대와 더불어서 흑인 노예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리고 뭐 레미제라블 같은 책을 읽으면서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인간성 옹호를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예술이 정치하고 마찬가지로 인간을 위한 혁명이었다는 거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깨달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노예 11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원래 그렇죠. 책이었잖아요. 최근에 나온 영화였죠. 네, 네. 책. 그 흑인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은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미국의 그 어떤 뭐 인권이나 이런 역사들이 아직 죽지 않고 계속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권력을 취득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더 강하고 그게 불쾌했다면 그런 영화를 못 나오게 굉장히 막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화로는 네, 우리나라 영화로 사실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들춰내는 근현대사의 이야기를 들춰내는 게 아직 많이 호응을 더 받으면서 선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많이 바라고 있다는 걸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조금씩 다뤄볼 테니까요. 같이 네. 또 가죠. 또 다른 작가 정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계 문화사가들이요. 작가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인류의 스승이며 그 시대의 산소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에 인류의 스승이라는 말이 정말 얼마나 거창하고 정말 황송한 그런 단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앞서서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길이 올바른지를 일깨워줄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글로서 작가들은 글로서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큰 역할을 너한테 주어진 것이냐라는 이런 소명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단어 같아요. 올바른 길. 제가 글 쓰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길인 것 같아요. 내가 쓰는 길을 맞나?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더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양코치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뭐 신현 작가님 스스로 원하실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작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꿈꾸는 만년필 처음에 모집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던 게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작가가 돼야 된다. 근데 좋은 작가가 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 이게 저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느낌, 영향력 같은 게 다 뿜어져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지울 수 없고 뭔가에 남아있다라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갖고 네. 한번 저희가 또 이렇게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배움을 같이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란 게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팟캐스트로 하는 거지만 이것도 지금 그 녹음이라는 걸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잖아요. 글이 가장 이제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시절부터 전해내려온 말이 말로 지은 원하는 100년을 가고 글로 지은 원하는 10,000년을 간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00년. 네. 그러니까 뒤끝이 엔들리스. 네, 정말 계속한다. 네, 이렇게 봐야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글쓰기는. 조정래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이 책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다독, 다상량, 다작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여기하고 포함되어 있었던 얘기고요. 그래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독4, 다상량4, 그리고 다작 2 비율로 해서 이게 예전에 중국에서 구양수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현대에 맞게 그리고 순서에 맞게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생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해야지 올바른 글쓰기가 된다라는 이 원칙적인 걸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다작에서 조금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책의 7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00권의 책을 읽지 않고는 소설을 쓰려고 펜을 들지 말라. 그 500권의 책이란 세계 문학 전집 100권, 한국 문학 전집 100권, 중 단편 소설집 100권, 시집 100권, 기타 역사 사회학 서적 100권입니다. 그것도 한 차례씩만 읽고 말 것이 아니라 5년을 주기로 되풀이해서 읽으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준엄한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책은요, 진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니 그냥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요, 한 번이 아니고요, 진짜 1년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음을 다잡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참고로 제가 오늘 꿈만필 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면서 밑에 썼던 말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야, 나 이렇게 못 살아. 뭐 어떻게 따라가.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다리 찢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요, 다리가 찢어질 수도 있지만, 그 동료 뱁새들 중에서는요, 날라차기 킹왕짱 태권도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양코치님은 황새를 보고요. 제가 뱁새가 돼서 쫓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네, 잘 쫓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황새면, 네, 조롱현 작가님은 봉황입니다. 날라차기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쫓아가는 중입니다. 이 500권 얘기가 그 페이지에 나온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악에 관련해서 그 우수한 학생들이 그 이탈리아 음악 학교에 모였는데 그 모인 학생들한테 교수가 한 말이 이거였어요. 한 곡을 500번 이상 연습하지 말고 연습하지 않고는 무대에 올라가지 마라. 오,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똑같은 곡을 500번을 부른다면요. 그 음과 노래 가사가 완전하게 내 몸의 일부분이 되는 그런 경험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의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또 소개시켜줄 문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놓쳐서 우리가 좀 간과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에 꼭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 땡땡이라는 표현 안에 뭐가 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로 드릴게요. 좋은 글을 쓰고 못 쓰고는 땡땡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좋은 소설을 쓴 작가는 그만큼 많은 땡땡을 안다는 증거다. 땡땡을 많이 알지 못하고 글을 쓰려는 것은 불구의 손으로 마술사가 되기를 꿈꾸는 것과 같다. 자,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우리 작가님들한테 퀴즈 낼까요? 퀴즈. 그런가요? 저 혼자 책을 작년에 읽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을 보고 있지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선물은 오프모임 때 커피를 사겠습니다. 네. 작가님들 한번 도전해 보실 만 하겠는데요. 네, 오프모임 오시기 이번 주 토요일 전까지, 12시 전까지 답을 첫 번째로 남겨주시는 분에게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예. 네. 재밌는, 네, 오프모임과 연계성이 팟빵 이 프로그램을 진행이 되네요. 자, 이것이 사실은 그 문학의 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이거를 많이 알려고 하면요. 가장 먼저 선배 작가들이 권해드리는 건요. 국어 사전을 사라. 국어 사전을 사라. 국어 사전을 사면 이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국어 사전을 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약간 뼈아픈 어떤 충고를 해요. 만약에 작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3가지를 꼽으라고 했는데 국어 사전을 꼽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좀 곤란한 사람 같다라는 그 조정 작가님 얘기를 합니다. 제 사랑하는 어플이 사전 어플입니다. 그러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많이 사용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글 쓰시는 분들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어디선가 모르게 단어에 대한 맞춤법을 얘기할 때 사전을 열어서 했더니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편하고 잘 유용하는 어플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네. 혹시 뭐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어플 이름 같은 게 있나요?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다음 사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음 네. 사전을 통해서 네. 하시고 계시군요. 뭐 들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다음 팟캐스트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맞춤법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또 뭐 어플이나 사이트를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조정래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아까 그 읽어라 많이 하시는 내용이 그 앞쪽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좀 천재, 우리가 말하는 세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뭐 세계문학 전집이나 한국문학 전집에 대해서 좀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왕 읽을 거면 오래 남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고 그 책 속의 공통점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의식,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대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갈등과 그 구조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접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천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놀릴 때 천재 그러면 천하에 재수 없는 놈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말이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천재들은요 정말 천하에 재수가 없는 질투를 유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천재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천재를 통해서 나의 질투심이 유발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모습이 또 그 과정에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질투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는 정말 세고 정말 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고 실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단지 질투로만 끝나면 그거는 그냥 저의 어떤 부정적 어떤 생각만 많아질 것 같고요. 아, 나도 저 사람 정말 잘한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나도 저 사람 좀 잘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우리 보통 일기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일 보면 밥을 먹었다. 어디를 갔다. 엄마가 재밌었다. 다음에 또 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좀 다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내가 스스로 미션을 해봐도 좀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정현 작가님 일기 쓴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방학 때 일기를 썼는데 아이들은 썰매를 만들었다. 썰매를 탔다. 재밌었다.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분은 썰매를 만들며 그 과정을 다 세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나무 판때기를 구했다. 나무 판은 크기가 어떻게 되고 몇 개를 연결을 했다. 그리고 못을 어떻게 박았다. 그리고 그 밑에 쇠를 어떤 식으로 구부려서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썰매 만드는 제작 과정이 거의 한 페이지 이상이 되는 거죠. 이제 눈으로 보이는 듯이 그림을 그리는 듯이 글을 쓴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요. 진짜 글을 쓰면 쓸수록 알게 돼요. 그렇죠. 결국에는 내 관찰하는 능력만큼 사실 글이 나오는 거거든요. 관찰만이 뿐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요. 어려워요. 글쓰기가 그렇게 한꺼번에 다 쉬웠으면 누구나 작가가 됐겠죠. 예,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만큼 나와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그걸 메꿔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 팟캐스트의 취지자 또 꿈꾸는 필의 운영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열정 같아요. 여기 나온 얘기 중에 가장 뛰어난 자는 지치지 않은 열정을 유지하는 거다라는 말이 정말 괜히 생겨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스스로 자꾸 유지시키고 모티베이션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꿈만필의 가장 큰 장점이요. 열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자 하고 책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 큰 선물, 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그런 또 모임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이 조정래 작가님은 이 대하 드라마, 이 대하 소설 3편을 쓰기 위해서 3가지 내용을 쓰기 위해서 그 3가지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한강. 네, 있죠. 이 3가지 20년 동안을 금주하고 자기 몸 관리를 하면서 주색 잡기를 끊고 글을 쓴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보통 사람이 내가 어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20년 동안 난 이제는 술을 먹지 않아. 그리고 내 인생을 이제부터 관리할 거라고 하시면요. 그분은 그 분야에서 뭘 해도 저는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가 정신과 관련해서 나눠드릴 책은 조정래 작가님의 황홀한 글과목이었습니다. 저 이번에는 미션 중에 하나인 필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필사 어떤 건가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면 베끼는 거죠. 베끼는 거요? 네. 필사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한 번씩 베껴보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깜지랑 다른 점은? 깜지 모르세요? 어렸을 때 왜 영어 단어 외우면서 옮겨 적었던 것들 까맣게 돼서 흰종이가 까맣게 된다고 해서 깜지. 그를 깜지라고 얘기를 했군요. 네, 모르셨어요. 네네. 우리 세대가 다른 건가? 비슷하게 같이 연배가 되시면서 농담입니다. 그렇죠. 네. 아까 필사가 조금 처음에 많이 실패하시는 이제 케이스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특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잘못 인지를 하고 하면 받아쓰기 같은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베껴쓰기. 베껴쓰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거. 네. 우리가 좀 이제 실패했던 경험담을 하나씩 나눠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쫙 보고 베꼈으니까 그냥 그 종이를 채워버린다라는 느낌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냥 손은 아프고 시간은 왜 안 가며 이제 이런 어떤 식으로 미션은 끝내야 하고. 그렇죠.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먼저 하셨던 분들의 노하우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거는 먼저 필사를 갖다가 그냥 베껴쓰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베껴 쓰면 안 된다. 그럼 베껴 쓰는 게 아니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그렇죠. 베껴 쓰는 게 아닌데 베껴 쓰라고 하니까 네. 헷갈리잖아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문장을 보시고 네. 한 단어가 아니고요. 한 문장을 문장. 보고 그리고 다시 필사 노트를 보면서 필사 노트에만 내가 아까 봤었던 게 어떤 문장이었는지를 스스로 한 번씩 써보시는 거예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띄어쓰기 공부도 되겠는데요? 그럼요. 단어도 모르는 단어 있으면 이 단어를 이런 문장에 연결해서 쓰는구나 라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띄어쓰기도 이 작가는 이런 식으로 띄어쓰는구나. 모든 작가가 완벽하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작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같이 비슷하게 쓰는 맞춤법이나 단어 선택 같은 거는 이제 내가 파악이 되거든요. 이게 조정래 작가님이 얘기하신 다독이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되 깊이 읽는 거. 그렇죠. 책을 읽을 때 아까 말씀하신 가장 좋은 책 읽기는 그 작가가 썼던 흐름하고 같이 연관해서 읽는 건데, 우리가 요즘 빨리 읽거나 많이 읽거나에 취해버리면 속도를 빨리 돌아가면서 흐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쓴 사람의 그 호흡을 같이 맞출 수 있는 거죠.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얘기 드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좋은 점들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궁금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나는 키보드로 치는 게 빨라요. 키보드가 편해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처음 권해드리는 건 이겠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래도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번 손으로 해보세요. 그 이유가요, 강제로 속도를 낮춰버리는 거거든요. 속도를 늦추는 거요? 그렇죠. 속도를 지금 디지털 시대 정보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빨리 하면서 놓쳐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빨리 하면서 놓쳐지는 것들. 버스를 KTX 타면 제일 빨리 부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길가에 핀 꽃송이를 통째로 시는 못 써요. 그러네요. 시를 쓸 수 있다는 거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꽃에 놀랐거나 감탄했을 때, 그 꽃을 통해서 세상을 봤을 때 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사의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속도를 낮춘 거다. 속도를 낮추면서 호흡을 맞춰보고 그 호흡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번에 속도를 높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핑거 메모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필사를 가능한 한 손으로 먼저 하면서 그 흐름이나 호흡을 맞춰보시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장을 다 보면서 내가 이 문장 똑같이 베꼈었나라는 개념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면 한 문장을 볼 때 몇 번씩 서로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한 문장을 봤으면요, 나머지 한 문장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똑같이 베꼈을 수도 있고, 뒤쪽에 서술어를 이쪽은 다르게 표현했는데 나는 그거와 반대로 또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생각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사를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고 100% 한다기보다는 그 문장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띄어쓰기를 했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툴로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꼬는 만년필 이 길을 했던 사람으로서요, 처음에 필사할 때 그냥 옮겨만 적었었거든요. 빨리 하면 된다, 미션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요. 제가 미션을 끝낼 때쯤에는 필사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네네.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렇죠. 왜 이렇게 썼는지 보고, 앞뒤에 뭐가 안 맞는 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제가 어떤 책에서는요, 자식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의 자식은 한 명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들은 뭐야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갔었는데, 네네. 마지막에 한 명이 어렸을 때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위해서 그 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냥 읽었을 때는 들이라는 글자가 안 보였거든요. 그런 차이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필사를 하다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필사를 통해서 그 작가가 의도하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으면요, 정말 그 작가는 참 행복한 독자를 둔 거라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그 책.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꿈꾸는 만년필 같이 운영해서 참가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문의를. 그래서 선배님들 노하우 한 줄씩만 공유해 주세요. 주제는 필사.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한 몇 분께서 답을 올려주셨었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이원영 작가님 이야기를 한번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이분께서는요, 하루에 꼭 그 분량만 맞춰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필이 충만해지고 막 집중도 잘 되고 흐름도 막 이렇게 읽히는데 내가 오늘 숙제 한쪽이었으니까 한쪽 하고 끝내야지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그 흐름을 놓칠 수 있으니까 한번 그 흐름이 흘러간 대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경험담 피드백을 해줬고 또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큰 노트로 하면 실패한다. 미션의 기준이 노트의 페이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큰 노트로 하면 이제 나중에 채우기 힘드니까, 이제 미션을 이제 숙제 기준으로 바라보고, 큰 노트로 하면 실패한다는 이런 아름다운 경험담을. 노트에 줄을 세워봅니다. 네. 보통 27줄인가 되고요. 24줄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글쓰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 웰컴 킷이라고 해서 그 환영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선물들을 좀 드리는데 그때 제가 모든 분들에게 같이 공평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실패 원칙 그래갖고 1번 내일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야, 정말 명언이죠. 네, 오늘 또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책상을 떠나 많이 돌아다니면 실패한다. 네. 글은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엉덩이로 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화도 엉덩이로 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창작을 하고 글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계절을 타시거나 방황하시거나 술자리를 좋아하시거나 이러면 뭐 조중래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작가의 인생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가 즐거움이 아닌 하기 싫은 방학 숙제처럼 하면 실패한다. 네. 뭐 이거는 꼭 필사뿐 아니라 다른 어떤 과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즐겁게 하다 보면 그게 더 재밌어지고 그 안에서의 소소한 재미도 찾게 돼서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은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사하면 이창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문장의 구조 분석에 즐거움을 가지면 나의 글 및 다른 이의 글의 구조가 보이므로 성공하게 된다. 답변을 주셨어요. 네. 네, 재미와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작가로서 성장하는 이 재미와 즐거움에 필사의 이런 노하우도 오늘 한번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다음 주 미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와 책 소개가 들어갈 건데요. 양코치님 해주시겠어요? 다음 주 저희가 이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필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개인 브랜드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일반인 스포츠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이라면 사실 뭐 재방송 굳이 뭐 듣지 않아도 알아서 공중파나 이런 걸 통해서 잘 뭐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주변 분들부터 소소한 감동을 주고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개인 브랜드 성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선택해서 한 책이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김철환 님이라는 분이 써셨고요. 페이스북 관련해서 굉장히 그 전도사 중에 한 분인 그 최규문 대표님께서 이 페이스북 장사의 신을 추천을 해주셔서 한번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면 좋은지 한번 여러 사람의 노하우를 접목해보라 라는 차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규문 대표님의 페이스북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분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분이 추천하신 책이라면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이분이 지금 뭐 김철환 씨는 블로터단넷 비롯해서 매체 칼럼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마케팅 연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노하우를 갖고 또 어떻게 성실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지 원칙을 말씀드린 거죠. 저희가 누구를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누구를 감언해서 속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을 때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게 지금은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아니라도 말이죠. 추천하신 책은 페이스북 장사의 신. 네, 그래서 김철환 씨의 책을 저희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 말고 다른 책 한 권을 또 가져오셨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스북에 패친이시기도 한 김재욱 선생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제목은 삼국지 인물전이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삼국지로 풀어보는 대한민국 인물 열전. 오, 좀 영상이 되긴 하는데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 속에 이분이 이제 2013년 말에 이 페이스북에 우연하게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어떤 사회 인물, 정치 인물 이런 걸 보다가 이거를 한번
삼국지 인물하고 연결시켜서 글을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페이스북 같이 지니지만 정말 재밌고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정말 뭐 산더미처럼 불어나더니 결국에 이제 조욱 교수님 추천으로 집필을 시작을 하게 됐죠. 표지도 되게 인상 깊어요. 그 아시는 얼굴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네.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꼭 정치 관련해서 그리고 사회 관련해서 지금 매일매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삼국지의 인물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컨셉 차원에서도 굉장히 재밌고 독특한 책이고 그리고 그 김재욱 그 선생님의 저자의 그 필력에 또 상당히 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요즘 사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 인물들은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한 저자의 식견을 저희가 빌려서 한번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리커처 하신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해갖고 예, 이번에 휴먼쿠브라는 출판사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저희가 꿈만필 팟캐스트에 다시 뵐 텐데요. 작가 정신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였죠. 굿닥터라는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왔었는데